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특강 한국지리 제13강 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변화 문제 해설입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소매업태별 사업 채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백화점, 슈퍼마켓 중 하나임.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은요. 여기는 광주 광역시죠. 그리고 여기는 전라남도 순천시예요. 순천은 람사르 총회가 열린 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종종 물어봤고요. 그 다음 나가늪성, 그 다음 정원축제, 국가정원축제 그런 것들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순천은 인구 규모를 알고 있는 친구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인구가 28만 명 정도 되는데 지방에 있는 도시치고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구례, 전형적인 촌락 지역이죠. 구례군이에요. 이제 왼쪽에 와서요. 가나 다가 어디인지 찾아보면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고 인구가 많을수록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대형마트, 편의점 이런 것들의 숫자 자체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가가 광주예요. 광주. 그 다음에 나는 순천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가 구례가 되겠네요. 그리고 A하고 B하고 비교를 해보면 숫자 자체가 넘사벽이죠. 그래서 숫자가 광주에서도 3개밖에 안 되는 A는 백화점이고요. 그 다음에 B가 슈퍼마켓이겠네요. 1번 다에는 국가정원과 남사르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있다. 다가 아니라 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순천. 그 다음 2번 서울로 직접 연결되는 버스 운행 횟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 아니죠. 광주가 버스 운행 횟수가 훨씬 많아요. 자, 도시 간의 버스 운행 횟수는 도시 간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도시의 거리가 영향을 미쳐요, 일단. 그런데 서울에서 광주나 순천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도시의 인구 규모가 영향을 미쳐요. 근데 광주가 순천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2번은 틀린 설명. 3번 A는 B보다 소비자의 평균 이용 빈도가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평균 이용 빈도는 얼마나 자주 가느냐. 사람들이 백화점은 어쩌다 한 번씩 가지만 슈퍼마켓은 훨씬 자주 가죠.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 4번 A는 편의점보다 소비자의 평균 구매 이동 거리가 멀다. 옳은 설명이죠. 편의점은 우리 집 근처에 사실 어디에나 있어서 금방 가지만 가깝지만 백화점은 멀리 가야 되죠. 숫자가 몇 개 없으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B는 슈퍼마켓은 대형 마트보다 재화에 도달 범위가 넓다가 아니라 좁다. 2번 다음 글은 서비스업의 특성에 대한 것이다.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서비스업은 수요 주체에 따라 가와 나로 분류한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서비스업 내부에서 고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발전 초기에는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가는 소비자 서비스업이 되겠네요. 이 주로 성장하지만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는 탈공업화 사회가 될수록 금융, 보험, 사업 서비스업 등 생산자 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 문제에서는 소비자 서비스업과 비교한 생산자 서비스업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죠. 기준점은 여기가 되겠네요. 대도시 집중도는 높다. D하고 E는 정답이 아니고요. 총 사업체 수는 적다. 그래서 C하고 B도 정답이 아니겠네요. 그리고 종사자당 매출액은 많다. A가 정답. 수능 기본 문제 1번. 그래프는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상설시장과 정기시장 중 하나임. 2008년하고 2018년 변화를 봤더니요. 총 정통시장 개수는
살짝 줄어들었네요. 1550개에서 1437개. 그런데 가는 뭐 숫자가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전체 시장 수가 조금 줄었지만 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살짝 늘었죠. 그리고 가는 거의 변화가 없는 데에 비해서 나는 비율 자체가 뭐 한 3분의 1 토막이 낮네요. 자,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건 뭐 5일이면 5일, 뭐 3일이면 3일 그렇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 시장이죠. 자, 그래서 가가 상설 시장이고요. 나가 정기 시장이에요. 보기 볼게요. 전통 시장 중 상설 시장의 비율이 높아졌다. 옳은 설명이죠. 니은 가는 최소 요구치의 공간적 범위와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넓다. 그러면 상설 시장이 될 수 없고 중심지가 계속 유지할 수 없고 정기적으로 장이 서야 유지가 겨우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설 시장이 아니라 정기 시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호남권은 수도권보다 지역 내 전통 시장 중 나의 비율이 높다. 아무래도 호남권은 촌락의 성격이 강해서 5일마다 한 번씩, 뭐 7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정기 시장의 비율이 수도권보다 높겠죠. 아직도 전통이 좀 남아있을 테니까. 그 다음 리을,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정기 시장이 상설 시장으로 바뀌는 거죠. 나가 가로 바뀌는 거죠. 리을은 잘못된 설명. 정답은 2번. 2번. 지도는 부산광역시 땡땡역 주변의 두 상업시설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백화점, 편의점 중 하나임. 자, 가는 땡땡역 주변으로요.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네요. 그에 비해서 나는 땡땡역 주변으로 숫자를 굳이 셀 필요가 없죠. 훨씬 많죠. 자, 그래서 가와 비교한 나의 특성을 물어봤는데 가는 백화점, 백화점과 비교한 나, 편의점의 특성을 찾으면 되겠네요. 1번 최소 요구치가 작다. 평균 매장 면적이 좁다. 일평균 영업시간은 길다. 뭐 편의점은 24시간 하는 데도 많고요. 뭐 요즘에는 조금 이제 그 쉬는 시간이 있는 편의점도 있긴 하지만 백화점은 보다는 편의점이 평균적으로 더 오래 영업을 하죠. 그 다음 4번 재화의 도달 범위가 좁다. 5번 소비자의 평균 이동 거리가 짧다. 5번이 정답이네요. 3번 그래프는 새 소매업태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해당하는 소매업태로 옳은 것은 가, 나, 다는 밑에 선택지를 보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중 하나죠. 자, 사업체 수하고 종사자 수를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사업체 수가 제일 적은 건 고차 중심지인 백화점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도 뭐 굳이 따지면 고차 중심지에 해당하긴 하는데 백화점보다는 이렇게 숫자 자체가 좀 더 많죠. 나가 대형마트, 그 다음 가가 편의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답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습하는 게 좀 의미가 있으니까 매출액을 보면은요, 편의점하고 대형마트는 거의 같고요. 물론 2019년 기준으로 백화점은 그거의 절반이 안 되죠. 네, 그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는 편의점, 나는 대형마트, 다는 백화점이니까 정답은 3번. 4번.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1차, 2차, 3차 산업 중 하나임. 뭐 1차, 2차, 3차 구분하는 건 되게 쉽죠. 비중이 오늘날 정말 적은 건 1차, 다가 1차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가가 3차가 될 거고요. 그 중간에 껴있는 나가 2차가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기억 가의 권역 내 취업자 수 비율은 수도권이 호남권보다 높다. 옳은 설명. 수도권은 3차 산업 서비스업 중심이죠. 그 다음 니은 나의 취업자 수 비율은
1990년이 2020년보다 높다. 옳은 설명이죠. 1990년을 보면은 총 취업자 수는 요만큼인데 이 중에 나가 요만큼을 차지하죠. 그에 비해서 2020년은 총 취업자 수가 많이 늘었죠. 그런데 나는 그냥 그 숫자 자체가 여기는 이제 사람 수니까요. 취업자 수 자체가 큰 변화는 없죠. 그래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이 더 높아요. 기억 니은이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1번. 디귿 리을도 마저 볼게요. 디귿 가에서 나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현상을 탈공업화라고 한다. 탈공업화는요. 2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걸 우리가 공업화라고 부르고요. 2차 산업의 비율이 줄어드는 걸 탈산업화라 그래요. 또는 탈공업화라고 부르죠. 2차 산업은 제조업, 공업이니까. 그래서 2차 산업의 비율이 줄어들면은요, 물론 이 시기에는 1차 산업도 계속 줄어드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3차 산업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그 시기가 탈공업화 사회예요. 2차 산업의 비율이 줄어드는 시기.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 리을 다는 가보다 1970년에서 2020년 취업자 수 증가율이 높다. 자, 이건 완전 잘못된 설명이죠. 5번 그래프는 새 서비스업의 전국 대비 권역별 매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서비스업으로 옳은 것은? 자, 가하고 나하고 다를 보면 특징이 뚜렷한 걸 골라내면 되는데요. 자, 밑에 선택지를 보면 소매업, 전문 서비스업, 숙박업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소매업하고 전문 서비스업을 먼저 구분하는데 이 문제는 숙박업이 따로 제시가 돼 있어서 숙박업을 먼저 볼게요. 봤더니 강원권하고 제주권이 좀 눈에 들어와요. 자, 바로 옆에 있는 위에 있는 호남권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나는 강원권, 제주권이 호남권보다 훨씬 적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적지만 다는 오히려 더 많죠. 그 까닭은 강원권과 제주권은 관광산업이 발달해서 그래요. 관광산업 당연히 숙박업이 되겠죠. 그래서 다가 숙박업이에요. 다가 숙박업. 그래서 숙박업을 골라내고 나면 가하고 나는 되게 평범한 문제죠. 자, 소매업은 전형적인 소비자 서비스업, 그 다음 전문 서비스업은 전형적인 생산자 서비스업. 그래서 수도권에 더 집중되어 있는 거. 그게 전문 서비스업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그냥 서비스업이죠. 소매업이죠. 소비자 서비스업이죠. 자, 그래서 가는 전문 서비스업이고요. 나가 소매업이 되겠네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처음에 표기했던 건 지워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6번. 다음 글의 가나 서비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각각 생산자 서비스업과 소비자 서비스업 중 하나임. 가는 대체로 소비자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고 비용이 저렴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업체 간에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분산하여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인구 분포하고 거의 비례한다. 그러나 나는 주요 고객인 기업과의 접근성이 좋고 정보 획득이 쉬운 곳에 집적하여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자, 가는 소비자 서비스업이고요. 나는 생산자 서비스업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기업의 본사를 말하는 거죠. 생산 공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본사는 주로 대도시, 도심 지역에 입지하기 때문에 생산자 서비스업도 대도시, 도심 지역에 주로 입지한다. 보기, 가는 나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 나는 가보다 사업체당 매출액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디귿 숙박 및 음식점업은 가, 소비자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은 생산자 서비스업에 속한다. 옳은 설명이죠. 리을 가와 나는 공급 주체가 아니라 소비 주체에 따라 서비스업을 분류한 것이다. 잘못된 설명.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7번
다음 글의 가와 비교한 나 교통수단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 E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도로, 해운 중 하나임. 우리나라는 20세기 초반에 철도를 중심으로 근대적 교통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 가교통이 발달하여 여객과 화물 수송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여객과 화물 수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도로죠, 도로. 그리고 가는 도로고요. 1970년대부터는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대도시의 교통난 해소와 대도시권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국제무역이 증가하면서 국제무역은 당연히 해운으로 주로 하죠. 해운 교통이 국제화물 수송의 중심을 이루었으며 항공교통은 국제여객 수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도로와 비교한 해운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네요. 기준점은 여기고요. 주행 비용 증가율은 낮음. 그래서 A하고 B는 정답이 아니고요. 기종점 비용은 많이 듦. 2가 정답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평균 속도는 느림. C가 정답. 답은 3번. 8번.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교통수단별 화물 수송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도로, 철도, 항공, 해운 중 하나임. 자, 라는 화물 수송량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국제 수송량은 없고요. 국내에서만 화물을 나르죠. 그래서 라는 도로가 되겠네요.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이 있어서 외국으로 해외로 육상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철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내에서만 화물 수송이 있는 또 나아가 물론 도로보다는 훨씬 양이 적죠. 나아가 철도예요. 그 다음에 국제 화물 수송량이 굉장히 많은 다는 당연히 해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화물 수송량 자체가 굉장히 적고 그런데 또 그 내부 비율을 봤더니 주로 해외 수송을 담당하는 가는 항공이 되겠네요. 가나 다라를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죠. 선택지 볼게요. 1번 다는 국제 여객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다. 이건 항공이죠. 다음 2번 라는 운행 일회당 평균 수송 거리가 가장 길다. 이건 항공 비행기예요. 비행기는 당연히 멀리 갈 때 이용하잖아요. 다음 3번 가는 나보다 정시성이 뛰어나다. 정시성은 당연히 철도가 훨씬 뛰어나죠.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다. 4번 라는 다보다 문전 연결성이 좋다. 옳은 설명이죠.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우리가 문전 연결성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요. 터미널이나 정류장이 숫자가 많은 게 문전 연결성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하는 곳하고 도착하는 곳하고 얼마나 최대한 가깝게 연결을 해주느냐. 당연히 버스가, 그러니까 도로가 훨씬 더 뭐냐든지 지금 해운보다는 우리가 항만은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바다에밖에 없고. 그래서 문전 연결성은 도로가 월등히 좋죠. 5번 철도는 해운보다 국내 화물 수송량이 많다. 잘못된 설명. 수능 실전 문제. 1번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소매 업태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라는 각각 대형마트, 무점포 소매업, 백화점, 편의점 중 하나임. 자, 이 문제에서 먼저 사업체수 비율을 보면은요. 라하고 다하고 거의 0에 붙어 있는데 종사자 수 비율을 봤더니 라가 더 적죠. 그걸 보고서 라는 백화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는 대형 마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이제 매출액 규모는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사업체 수 비율이나 종사자 수 비율은 사실 이걸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 않으면 구분하기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설명 헷갈리면 한 번 더 봐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알 때까지 봐야 되죠. 그래서 소매 업체 가운데 가장 매출액이 많은 건 무점포 판매업이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수능 기본 문제에서 대형 마트하고 편의점하고 매출액이 거의 같다는 그 자료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면 나아가 편의점이라는 거 아마 구분했을 거예요.
어쨌든 가는 무점포 판매업, 나는 편의점. 1번 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급성장하였다. 옳은 설명. 2번 다는 대부분 대도시의 도심에 입지한다. 이건 백화점에 대한 이야기죠. 자, 대형마트는 도심 지역이 아니라 주거 지역 또는 주변 지역 또는 교외 지역, 대도시 바깥쪽 넓은 주차장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2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3번 가는 라보다 구매 활동에 시공간적 제약이 많다. 무점포 소매업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죠. 거의. 그 다음 4번 나는 다보다 상품 구매 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고객의 비율이 낮죠. 대형마트는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사는 게 보통이니까 자가용 많이 이용하고요. 근데 편의점 갈 때 자가용 끌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 5번 나는 나보다 고가 상품의 판매 비율이 높다. 백화점이 고가 상품을 많이 판매하죠. 2번 그래프는 새 소매업체의 전국 사업체 수와 시도별 사업체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대형마트, 무점포 소매업, 백화점 중 하나임. 자, 전국 사업체 수를 먼저 보면은요, 38,000개, 488개, 97개, 다가 백화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대형마트고요. 가는 무점포 소매업이 되겠죠. 보기, 가는 나보다 사업체 수의 수도권 집중률이 높다. 가는 서울, 경기, 요만큼 인천도 있죠. 그 다음에 나는 경기, 서울, 인천 합쳐도 가보다는 비율이 낮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설명이네요. 니은 가는 다보다 택배업 성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디귿 나는 가보다 총 매출액이 적다. 바로 위에 있는 1번 문제에서 무점포 소매업이 모든 소매업체 가운데 매출액이 가장 많다 그랬잖아요. 리을 다는 나보다 시도별 인구 규모와 사업체 수가 비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안 그렇죠. 예외만 찾으면 되는데 자 서울의 인구는 뭔가 잘못 눌렸네요. 자 서울의 인구는 약 1,000만 명. 1,000만 명, 경기도의 인구는 약 1,300만 명. 자, 이건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이 인구 규모보다 사업체 수가 더 많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에요. 정답은 기억 니은이니까 1번이 되겠네요. 3번 지도는 두 서비스업의 시도별 매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서비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중 하나임. 자,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형적인 소비자 서비스업이고요. 정보통신업은 꼭 생산자 서비스업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전문 기술이 필요한 생산자 서비스업에 가까운 서비스업이겠죠. 그래서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 가가 정보통신이고요. 정통이라고만 적을게요. 나는 숙박 및 음식점이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기억 가는 나보다 종사자당 매출액이 많다. 옳은 설명. 니은 가는 나보다 지식정보 집약적 성격이 뚜렷하다. 옳은 설명. 그 다음에 디귿 나는 가보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다가 아니라 적다. 그 다음 리을 나는 가보다 서비스업의 외부화 경향에 따른 성장률이 높다. 이건 틀린 설명. 자, 서비스업의 외부화 경향은 다른 말로 아웃소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기업이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제조업체라고 한다면 그 회사는 무언가를 만드는 게 전문이지 이걸 가지고 홍보하거나 마케팅 그런 건 사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쵸? 물론 그것도 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제조업체가 홍보, 그다음에 금융 이런 것까지 자기 안에 품고 있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광고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한테 외주를 주는 거죠. 맡기는 거죠. 그런 걸 아웃소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생산자 서비스업이 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역 니은이 옳은 설명이네요.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취업자 수와 지역 내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그래프에서 취업자 수를 봤더니 라가 정말 독보적으로 많죠. 그리고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90% 이상이고요. 그래서 라는 서울이네요. 볼 것도 없이 서울이죠. 그 다음 가는 상대적으로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다른 세 지역보다 3배쯤 이렇게 높죠.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도시잖아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울산이고요. 그 다음 나하고 다는 전남하고 강원인데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을 보고 구분할 수 있어요. 강원도는 관광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3차 산업의 취업자 수 비율이 전남보다 높겠죠. 그래서 다가 강원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 전남이 되겠네요. 자,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영남권에 속한 광역시이다.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 아니고요. 2번 가는 다보다 숙박 및 음식점업 매출액이 많다. 많을 리가 없죠. 자, 강원도는 관광산업이 발달했으니까 숙박 및 음식점업이 당연히 많을 거고 그래서 매출액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요. 울산하고 지금 강원은 취업자 수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다의 강원도의 3차 산업의 취업자 수 비율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이 3차 산업 중에 상당수가 음식 숙박업이겠죠. 그래서 2번은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나는 다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자, 이건 100에서요. 2차 산업 종사자 수 비율, 그 다음에 3차 산업 종사자 수 비율을 빼면 이게 1차 산업 종사자 수 비율이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해봐도 되는데 근데 뭐 이건 2번이 답이 너무 명확하니까 굳이 계산을 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 나는 라보다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나는 전남 광양, 제철소. 그래서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5번 라는 가보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다. 서울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옳은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네요. 정답은 2번. 5번 표는 내 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경제활동별 생산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을 지도에 A, D에서 고른 것은? 뭐 수치가 뭐 이렇게 좀 툭 튀어나와 있다 그러나? 그러니까 아무튼 차이가 많이 나는 특징이 뚜렷한 것을 중심으로 고르면 되죠. 자, 공공행정을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업 중 지역 내 생산액 1위 서비스업인데 공공행정이 1위래요. 공공행정은 공무원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 B, C, D 중에는 B 세종시죠.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광공업이 지역 내에서 60.8%래요. 그러니까 다른 가나 나하고 비교하면 수치가 월등히 높죠. 그래서 지역 내에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는 D, 울산이 되겠네요. 자, 이것만 가지고도 정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나는 A인데 여기가 왜 인천이냐면 인천은 당연히 인천국제공항, 그 다음 인천국제항, 무역항이거든요. 그래서 운수 및 창고업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시대전은 사실 성격이 뚜렷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전을 먼저 고른다기보다는 이제 인천을 먼저 골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광공업을 보면 인천이 27.4%로 대전보다 훨씬 높죠. 그 까닭이라기보다는 울산을 제외하면은요, 인천이 지역 내의 2차 산업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6번.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교통수단별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E는 각각 도로, 지하철,
철도, 항공, 해운 중 하나임. 뭐 구분하는 거 쉽죠? A는 도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를 봤더니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B가 더 많은데 인원에다가 그 인원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멀리까지 이동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운송수단이라고 하는 건 여객을 기준으로요. 몇 명이나 날랐느냐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을 평균적으로 얼마나 멀리 날랐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지하철은 주로 대도시 안에서, 그 다음에 철도는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죠. 그래서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지하철이 여객 수송 분담률 2위지만 거기다가 평균 이동 거리를 곱하면 철도가 더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B가 지하철이고요. C가 철도고요. 자, 마찬가지 이유로 항공하고 해운도 단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평균 이동 거리를 이렇게 곱하면 항공이 훨씬 더 비율이 커져요. 비행기는 이제 항공은 우리나라 안에서 이동할 때도 멀리 갈 때만 이용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배는 이제 제일 많이 이제 해운 여객자가 제일 많은 데가 섬이 많은 지역인데 전라남도거든요. 그럼 목포나 어떤 항구를 중심으로 그 가까운 데 있는 섬을 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공하고 해운도 이런 원리로 구분할 수 있다.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E보다 국내 화물 수송량이 많다. 도로가 독보적으로 많죠. 그 다음에 B는 C보다 장거리 여객 수송 비율이 높다. 설명 거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D는 C보다 운행 시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항공이 철도보다 더 많이 받죠. 그 다음 리을 E는 D보다 국내 여객 수송 인원이 많다. 잘못된 설명.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네요. 자, 여기까지 문제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